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번 학기에 저희 문학 카페는 사계, 생각의 경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의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윤호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연이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강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질문을 하시거나 중간중간에 또 많은 물건들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대 명예교수로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그림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또 활동 중이신 윤호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학부에서 2008년도에 정년 퇴임하고 지금 몇 해가 지났습니다. 대학원의 그림 디자인 전공을 2003년도에 개설해서 간접적으로 좀 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작품도 하고 또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전시회도 하고 가끔 이런 자리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양대학은 세계 국제의 대학이고 제가 옛날에 몇 번은 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캠퍼스에 오니까 굉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사실 사기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이제 10시 비행기로 뉴욕에 가서 그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지구의 날 옷도 잡으러 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감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글쎄 좀 그림 디자인이라기보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다시 되돌아보고 이렇게 추스려야 되나, 이런 좀 막연한 제 생각, 또 관련된 제 작품,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계시든지, 좀 어떤 녹색 영감으로 공감을 이렇게 전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보면서 공감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제가 다 시각적인 전달을 하기 때문에 좀 각처에 이제 앞에 앉으셨으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 1m, 2m로 굉장히 이 시지각상에서 그 충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이블도 맨 뒤에 거를 한 줄을 앞에다 당기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거 내리고 있고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책상 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공통점은 다 최대한 환경적으로 그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재료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탁 보시면 이제 앞에 분들은 달력이 보이실 텐데, 이 달력은 10여 년 전부터 손으로 쓴 숫자로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뺏기다 보니까 지금 4월인데도 조금 있어서 한 70여 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달려있던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뒤에 분들은 죄송한데 이렇게 다 못 드렸는데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으로 1, 2, 3, 4, 5, 6, 7, 8, 9, 10 숫자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얹은 겁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 그리고 표지는 온종일 다 쓰지 않고 3분의 1로 줄였고요. 종이를 이렇게 남겨보시면 색깔과 두께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것은 종이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팔리는 재고 종이. 안 팔리는 종이기 때문에
조미회사에서는 이걸 사용해주면 이제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뭐 인류 전체로 보더라도 어떤 재화와 노력과 경비에 에너지를 들여서 종이를 만들었는데 창고에 쌓여있으면 뭐 아무에게도 좋은 게 아니죠. 특히 뭐 환경 문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말 멍청한 짓이죠. 그래서 어떡하다가 재고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재고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께와 색깔이 다 달렸습니다. 어떤 페이지 보면 지나치게 두꺼운 게 있는데 못 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종이 수량, 색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을 2주일 안에 있어서 공나누는 게 있어서 오늘 집에 가지고 가시면은 이제 직접 쓰거나 가족들하고 같이 공휴일을 직접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적어 놓음으로써 저하고 공동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현재의 달력은 디자인이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 디자이너 왜 됩니까? 그리고 그 냄새 맡아보시면 이제 식물성 잉크를 내재로 했기 때문에 석유 냄새는 뭐 전혀 안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납성분이 없으니까 뭐 잡혀야 대한 문제도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립이 하나 끼어 있는데 용수철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력이 1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뭐 이렇게 버려지면은 버려져서 이게 재활용 종이로 다시 사용될 이제 그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뭐 어디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데 해체할 때 용수철이 있으면 좀 까다롭습니다. 뭐 한두 개를 누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 어떤 양이 되고 그러면은 특별히 요거만 하나 뽑아서 그 용수철 좀 뽑아서 저 탱크에 집어넣어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각 또 이제 그렇게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거나 매립돼도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종이 성분이 그렇게 악성이 아니더라도 요건 다 원래 친환경 종입니다. 좀 비싼 종인데 안 팔리는 종.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분의 1짜리 표지 뒤에 보면은 그 설명문이 다 있습니다. 그 구경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은 요 뒤에 걸 한번 슬쩍 보시고 이거는 이런 취지로 만든 달력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에 그 숫자 쓴 사람이 되니까 지금 없지. 그럼 여기 지금 슬라이드 쇼에 이 숫자 쓴 사람에 대한 사연이 뭐 한두 개 있으니까 슬라이드 보면서 거기로 이제 슬라이드 쇼를 뭐 한 3분의 1 정도 시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되거나 또는 뭐 디자인에 관련되거나 또는 뭐 좀 관련이 없더라도 혹시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즉각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물 종류를 우선 설명해 드리면 이건 제가 저쪽 아까 카운터에서 지금 요거 뭐지? 이게 무슨 차입니까? 이런 홍차, 티팩, 실이 들어있는 건데 요 컵입니다. 요 컵은 이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그림디자인 전공 졸업생이 에코준이라는 이제 시상경 기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제품으로 작년에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동시에 석권한 트리플 크라운을 받은 그리고 뭐 중국 이런 데서 상을 받아요. 그리고 뭐 뉴욕의 뭐 현대미술관 아트샵에서도 팔리고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컵은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실이 여기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묘미가 있는 건데 이 색깔이 지금 약간 커피색이죠. 그래서 커피 미세분말하고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합성한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이제 커피 냄새가 나나 안 나면 난다 그래야죠. 맞아. 이분은 약간 감기 증상. 이렇게 먹다 여기로 쏙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 커피 분말이 이 기계 아래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거해서 이제 사료 같은 데 섞여서 이제 사료에 해서 소돼지한테 주는 소돼지가 카페인에 이제 막 혼란이 오는 거죠. 아주 신기하고 아주 안 좋은 거죠.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게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것까지 3개가 있고요. 똑같은 형태인데 하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옥수수로 만든 거예요. 옥수수 냄새나.
이건 어제 저녁에 그린 건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림도 있고 그런데 뒤에서 무슨 그림인지 식별이 안 되시죠? 맨 위에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트리마일이라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난 모습. 그리고 한 10여 년, 20년 지나서 구소련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체르노빌이라는 데서 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면으로 덮어놓은 상태죠.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죠. 그거 세 개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티셔츠는 지금 표백형광이 된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오염시킨 인재가 하얀 옷은 몸에 아주 하얄 수가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입고 다니실 분, 이런 거 있으면 입고 다니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럼 아무 말이 좋은 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최 측에서 제 작품집을 몇 권 구입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실문하시는 이게 좋은 말 덧붙이는 분한테 드린다고 암그라피트에서 나온 건데, 그게 하나 8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빨리 보죠. 시간을 주고. 요즘 QA1이라고 써있는데요. QA는 퀘션 앤 앤서를 좀 줄여서 로고 타입으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끔 그 외국에 가서 어디 이교실을 하는데 그 유대인 관련된 학교에 갔었는데 언제 질의응답이 거의 핵심을 이루는 그 교육의 아주 바탕적인 그 스케일이 질의응답. 질의응답 중에서도 질문을 뭐 굉장히 소중하게 했습니다. 유대인 학부모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무슨 질문했니? 그런답니다. 오늘 너 답 잘해서 몇 점 맞았니?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이게 질의응답으로 모든 걸 이렇게 꾸려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의응답 전체를 이렇게 꾸려갈 만한 그런 지식에 볼력은 없고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쇼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꾸미면은 청중들도 좀 부담이 덜하고 좀 부드럽지 않겠나 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로고 타입입니다. 이거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1학년까지 50명 하고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워크숍을 절약을 주제로 했습니다. 절약 주제로 한 건 이제 제가 하는데, 원래 창의 교실인데, 창의의 주제를 이제 절약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는 의식주에서 물을 이렇게 줄여보고, 종이를 이렇게 줄여보고, 옷은 뭐 이렇게 하고, 안 사고, 뭐 저거 해서 한 3시간을, 다른 또 프로그램도 관련된 게 있어서 3시간을 했어요. 좀 괜찮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래? 그랬더니 50명 중에서 제일 어린 아이가 중앙에 앉아있던 애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1분의 1은 안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분의 1이 안 되냐고? 그래서 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분모분자를 아나? 그래가지고 너 분모분자가 뭔지 아니? 그렇게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찌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보다 숲 할아버지 연배 차이가 나는데 반으로 한번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하고 그냥 간극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설득을 했더니 초등학교 7살, 8살 먹은 어린애가 1분의 1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1분의 1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제로는 안 되고 전체가 우리가 주시는 거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건데 어떡하나.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럼 정말 쓰레기 안 만들고 정말 공해 안 일으키고 살 수 없을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목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공연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국내석상에서 박실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혼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 잘 됐어. 그리고 제가 마침 운 좋게 집에서 그 어린이 사이즈만한 0분의 1 티셔츠를 그려봤어요, 마침. 그 티셔츠의 디자인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숫자도 2분의 1 이런 걸 여러 개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야기 나누다가 한 10%는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손 들면 10분의 1이라고 쓴 걸 이렇게 던져주고 그런 거 보거든요. 아주 잘 던집니다. 옛날에 지금 여기 한양대학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여기 아메리칸 풋볼팀이 아직도 있습니까? 한양대학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어도 아마 있어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아메리칸 풋볼 쿼터백을 했습니다. 미술대학 다녔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던져주고 양해를 보고 던져주고 그랬는데 이게 홈컵이랑 안 다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옥가도 지금 던져볼까 그런데 마침 그 어린이 사이즈만한 0분의 1 티셔츠를 제가 그려갔었어요. 그 농약 표백 형광 처리 안 하고 농약을 써서 만든 면화인데 표백 형광 처리를 안 한 거. 그것도 누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걔가 맞는 사이즈를 제가 가져갔으니 정말 우연히 일치 아닙니까? 그래서 야, 내가 널 만나려고 이걸 그려온 것 같아. 그리고 걔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교들한테 쟤를 잘 감시하라고. 근데 너무 이 아이가 걔입니다. 실제로 저걸 쟤를 만날 줄 모르고 제가 그려갔던 0분의 1 티셔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너 나한테 1에서부터 10까지 한번 숫자 좀 써줄래?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던 거죠. 1에서 웬 할아버지가 다른간에 1에서부터 10까지 써달랍니다. 그대로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받은 달력의 1월달이 얘 선글자예요. 왜 1월달에 얘 선글자 넣는 거 아니? 얘 생일이 1월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회가 딱 끝나서 작년 가을에 걔네 집으로 이제 20% 딱 붙여졌죠. 요런 그 프로그램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또 어떤 게 파생이 되면은 그대로 물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걔네 집에 현재 이게 걸려있죠. 20부가 갔으니까 걔 담임 선생님이나 또 친척이나 이런 데 20부가 이제 배포가 됐겠죠. 걔가 그걸 보관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달력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달력에 이제 여기 나온 걸 보고 조금만 설명을 더 하면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8살짜리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메리 웬 애시포드라는 사람은 1985년도에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에요. 핵물리학자인데, 여류 과학자인데, 캐나다 분으로, 핵은 더 이상 인류사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핵물리학자들이 모여서 반대 캠페인을 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85년도에 받았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저분은 80이 훨씬 넘었는데, 근데 저분도 어느 강연장에서 제 다음 강연자로 대기오는 분인데, 저 뒤에 들어와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하는 얘기를 다 듣더라고요. 통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동훈 씨라고 클라이밋 챌린저? 그런 굉장히 유명한 기후변화 관련 책입니다. 그거 저자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인데, 그 두 분이 이제 제 강연을 듣고 이렇게 공감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사실 내가 이런 달력을 만드는데 두 분 숫자를 써주면 내가 그 생일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화학들한테 어떤 녹색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3월달이 메리 웬 애시포드고요. 2월달에 기동훈 씨라는 클라이밋 챌린지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은 뭐 손으로 쓴 글자하고 조금 색달라 보이지만은 저의 1년 동안에 그 만났던 사람과 그 내용과 어떤 그 드라마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달력이에요. 그래서 좀 제 작품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슬라이드가 조금 이렇게 평소에 보시는 게 아니라서 어떠실까 모르는데, 최근에 저한테 이런 편지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작년 지구의 날 즈음에서 작년에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실 앵콜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김에 제 손녀딸이 있는 교실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동생의 학교에서도 좀 그 가르치기가 있어서 가서 이제 워크숍을 해줬습니다. 근데 요게 그 클래스예요. 요게 한 2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인데 가서 이제 뭐 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이렇게 흥미로워라고 뭐 그렇게 그림으로 슬라이드 만들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청각장애자예요. 그래서 쟤 혼자 이어폰을 꽂고 교사는 쟤를 위해서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보통 말썽쟁이가 아니래요. 들어가기 전에 제 딸애한테 얘기드리니까 쟤 때문에 아주 선생님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다 아이들이 사람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지. 그리고 이제 하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해요.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쿠어쿠어 타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나한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볼래? 그랬더니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무슨 뭐 질문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 그러면 너네 질문 생각할 동안에 내가 질문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부 때 학생회 맺는 지구온난화 포스터 중에 영국의 그 스톤헨지 그 고인돌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올라가서 그 스톤헨지 반쯤 물이 차가지고 그 각대륙에 있는 그 희귀동물들이 그 도로 위에 이렇게 올라와 피난하고 있는 그런 비주얼로 포스터 맺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원고 요청이 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코뿔소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펭귄 이런 게 북극에 있는 백곰이 스톤헨지로 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꾸밈이죠. 가상으로 이제 디자이너가 맺는 건데 완전히 뭐 진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한테 저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꾸 더워져가지고 남극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바다가 자꾸 올라오니까 영국에 있는 유명한 고인돌에 물이 이렇게 차서 각대륙의 동물들이 이렇게 여기 도망 올라와 있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데 이 스톤헨지 이름 아는 사람? 그렇지. 어디 제가 손을 드는 거예요. 뭐니? 그랬더니 스톤헨지 그런 거야. 아주 명확하게. 다른 애들은 둘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린아이들인데.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걔 얼굴에 막 평화가 스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좀 줄이면요. 두 번째 질문이 또 나갔어요. 야, 남아메리카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인데 이제 앞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가 있는데 그거 아는 사람. 다른 애들은 또 무슨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또 리오데자네이로다.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걔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1, 2학년 애들, 그 어린애들 틈에서 그 걔가 앉아서 뭐 다 이제 다 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머리끄덩이나 잡았다니고 이런 그런 거나.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거까지 어떻게 하니? 뭐 이제 뭐 영어로 제가 잘 못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막 너 좀 굉장하구나. 뭐 그레이트 뭐 그렇지. 그래서 1년이 다 돼갔는데 며칠 전에 이게 온 거예요. 이건 카드를 보내왔는데 표지는 부모가 써준 거예요. 주소. 안에 이렇게 제가 방사능 포스터를 보여줬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줘도 될까 해서 보여줬는데 이거 좀 이렇게 펴서 나와서 시각적으로 캐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방사능 막고 부채꼴에 들어간 요 태아 사진이 저희 대학교 그 그림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임신한 여학생들의 그 아이들 임신했을 때 찍은 건데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얘는 이제 조금 3살 정도 됐고요. 얘가 이제 1살. 그래서 실제 아이들인데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런 험악한 포스터의 모델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제자들이니까 양해 구했죠. 야, 또 그래도 애들이 어떡하니 이게 애들 여기다 나오는 게 좀 어때? 그랬더니 뭐 혼쾌히 쓰라고 그래서 여기다 포스터에 나오고. 이게 애들 이름까지 다 들어갔죠. 생년월일까지. 요것도 여기 한 29 있습니다. 요것도 일단 드릴게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제일 싼 종이 5조지 100g에 콩기름 프로인수였고요. 네, 그래서 걔가 토미 노튼이라는 애인데, 그래서 이제 걔한테 또, 야, 나한테 이래서부터 시까지 써줄래? 그랬더니 걔가 써줬어요. 그래서 걔 생일이 11월 달인데, 달력에 보시면 11월 달이 제일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가서, 얘네 학교 갈 기회는 없는데, 한번 가서 만나볼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질의응답이에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지금 뭐 보셨네요. 1979년도에 이제 미국의 트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이제 거의 아주 정말 크게 터질 뻔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수습이 된 사고가 있었는데 3대 사고 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6년도에 체르노빌. 저건 뭐 원자폭탄이 터진 것보다 더 지금 그 피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해 관련자마다 그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측정치가 다 다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56명이 사망했다고 나왔는데, 그건 정말 코미디죠. 56명이라는 거는. 지금 그 생태계 전체에 미친 영향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불란서까지 방사능 구름이 막 돌아다녔는데, 불란서에서는 자기는 전혀 괜찮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불란서의 핵발전소가 엄청 많거든요. 50몇 개가 있습니다. 인구별로는 불란서가 제일 많거든요. 불란서가 핵발전소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는데, 뭐 들리는 얘기하면 이제 그 핵의 연구망, 계속 영국 뭐 이제 독일 이런 데서 당하니까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뭐 이태리 이런 데 그걸 지금 대신 지어서 자기네들이 파는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리는 이제 투표를 해서 안 하기로 했죠. 어쨌든 제가 체르노빌 사고 나고 나서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 그 서기장이 이제 거기에 리더였는데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지. 즉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KGB가 있고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고르바초프한테 도대체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방사능이 많이 날아온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KGB를 불러가지고 체르노빌에 가서 그 과학자들이나 거기 관련된 관리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나한테 직보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요번에 일본에서 칸 수상인가? 거기도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나가도 칸 수상이 즉각 보고를 못 받고 뭐 1시간, 2시간, 뭐 이틀, 3일 있어야 그 현장 뉴스를 접하게 되는 사태가 나고 심지어는 칸 수상은 잘렸죠. 그쪽 여러 가지 파워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저는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뭐 잘 모르지만은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뭐 일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있는데 뭐 얘기를 막 이상한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 디자인을 가르치면서 이 환경 environmental issues라고 이제 환경이 뭐가 문제냐 하는 게 이제 그 교재의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교재들이 되게 이제
좋은 책들이 다 70년대 중반 이때 나온 겁니다. 예. 90년대 초. 그래서 핵에 대한 거는 그 저자들이 조금 이렇게 주제 범위에서 바깥에 나가고 이제 딴 것만 한 거예요. 뭐 지구온난화, 뭐 열대우림 파괴, 공기물 정화, 뭐 노이즈까지 해서 오존층 파괴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꽤 봤습니다. 디자이너로서는 아마 저만큼 본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최근 번역서는 거의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찬성 반대고 한 5-6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파악이 돼요. 아, 이런 거구나. 뭐 주장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고. 저는 뭐 어떤 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지금 뭘 하겠나. 내가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일이 나의 일생의 과정인가.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절약이라든가 어떤 근검한 삶이라든가 뭐 ethics and justice란 말이 요새 많이 나오죠. 윤리정의 차원에서 디자인 역할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포스터도 만들고 그런 전시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다 이게 정말 인류 역사 그 거대한 재앙의 그런 사고들인데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안에서 배해서 정말 비극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이제 조금 지나면 금방이죠. 지금 세계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요 며칠 상간은 말레이시아 항공기 바닷속에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초음파로 블랙박스에서 나온 신호 캐치하는 거 가지고 세계 전 미디어가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왜 후쿠시마에 대한 거를 도배하는 거 왜 거기를 하나? 물론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딱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는 굉장히 극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 나라가 관계되고 항공 기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거기에 또 어떤 멜로드라마 같은 것도 있고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리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후쿠시마 거는 그렇게 매스 미디어 자체가 너무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건드리지 못하고 건드려 봐도 이런 얘기들이 하지만 당장 답이 없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눈에 띄어서 그래도 이런 포스터라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초음파 사진 이건 이제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한글 다 있죠. 다음. 그래서 이제 저 포스터를 처음에 뒤로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터 오른쪽 아래 보면 이렇게 문안이 있는데 저 문안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그때 핵에너지 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이제 질문을 해올 리가 없는 거죠. 가정한다면. 그래서 저 작품을 만들고 저런 문안을 쓰면서 물론 이제 저 영문은 이제 영국 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받은 건데 저 첫 질문을 제 처한테 했습니다. 제 처가 다음 거 볼래요. 64세 때 64세 때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한번 극적으로 해볼게요. 나 좀 봅시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여보 나 좀 봅시다. 여러분 결판 내자. 이제 그런 그랬더니 이렇게 긴장하면서 오더라고요. 왜요? 그러더라고. 왜요? 아주 짧은 단어로 왜요?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저희 제가 딸이 셋이 있으니까 아직 태어날지도 모르죠. 태어난 날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우리 애들이 그때 핵에너지력이 다른 대안이 없었나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히 깜짝 놀란 거죠. 베란다에 기습을 받은 거죠. 아주 어찌러운 모양이에요. 금방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근데 뭔가는 어깨 앞으로 서면서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저거 답 1호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기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명한테 답을 받아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되게 뭐 저런. 근데 사실은 저 질문을 누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런 질문을 할 뭐 입장인가요? 내가 무슨 뭘 잘한 게 있다고 책임을 묻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리가 있으면은, 내가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작업도 그랬어요. 뭐 티셔츠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서 살이 보이게. 저도 이제 십지를 입고 다니고, 여름에는 입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 예의대 학생들인데, 특강을 해주면서 내가 이런 티셔츠 그려주면 입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려준 겁니다. 혹시 제가 이런 거 만들어 드리면 입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뭐 두 분 저한테 주소고 자기 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찍어서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네, 슬라이드 금방 끝나겠네요. 이거는 어떤 작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썸네일 스케치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왼쪽 위에 보면은 내용이 뭔가 어떤 부인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 남편이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수술을 해가지고 7번 수술을 하고 그래서 살아남으셔가지고 교사 정년까지 하고 내년 봄에 퇴임을 오는데 아내로서 남편에게 감사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내가 할 일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소문을 듣고요.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걸 알고요. 그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실 큰 수술 뭐 여기도 해본 분이 계시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뭐 7번 하고 그것도 다 또 애들을 다 가르치고 정년을 하신다니까. 저도 교육에 있었고 저는 뭐 퇴임할 때 감사표를 못 받았지만 이거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딱딱한 종이에다가 칠자를 이렇게 두껍게 손 글자로 썼습니다. 카타로 오려내가지고 밀으니까 칠자가 이렇습니다. 7번 쓰러졌다 이러잖아요. 7.8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칠자 일어선 거를 띄고 8자를 갖다 대치시겠죠. 그러니까 7.8이가 완전히 설명이 되는 비주얼 아닙니까? 근데 보기에 갖고 싶거나 수고 매력이 있습니까? 좀 아무것도 아니죠. 설명은 다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이렇게 어떤 형식이든지 그런 걸 다 감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 번 보고 싶어야 되거든요. 길에 지나가도 가도 어떤 사람을 탁 보면은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비례나 그 캐릭터가 뭔가 매력을 그 순간에 그 빛의 속도로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 경우는 다시 보기가 좀 어렵죠. 왜 저 사람이 자꾸 쳐다보나 하니까 절묘한 방법으로 다시 보죠. 저 이유가 뭔가? 저는 이제 이유가 뭔가죠. 왜 눈을 끌지? 어떤 요소지? 형태야? 색깔이야? 뭐야? 그걸 캐치해내야 되니까. 그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난데없이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푹 빠질 수 없잖아요.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들은 이제 다 그런 주제들이죠. 이렇게 사람들 다 보면은 빛의 속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면은 우리 애들 집이 같이 있을 때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내가 한 디자인을 이렇게 쓱 보여주면 우리 애들은 가족은 인정사정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사기 저하 될까봐 괜찮네요 뭐 그러면 안 좋다는 거지. 괜찮네요 뭐가 붙으면 안 돼요. 괜찮네요 그것도 좀 그렇고. 근데 우리 애들은 딱 보고 뭐야 아빠 그러고 뭐라고 하면은 다시 쳐다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는 거죠. 작업은 다시 해. 근데 아주 냉정한 내 가족이 안 좋다고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거기는 그게 아주 진실된 저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주머침이라는 게 나오면은, 그 애들이 딱 보여주면은, 그게 뭐야? 그건 나줘, 이랬나고. 나줘, 그러면은 그건 성공해요. 왜냐면 냉정하게 하니까. 한 치도 더 양해를 봐준 게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다가 이제 풀어주는 얘기를 하기로 하는데, 그 즉각 반응을 딱 보면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간이 조사 방법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근데 어쨌든 그래서 7자로 8자로 바꿨어요. 8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8자 자체는. 그래서 8자를 이제 메비우스 고리가 8자 모양 아니에요. 8자하고는 다르지만 입체적인 데서 8자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7번 수술받고 일어섰으니까 정말 끈질긴 분 아닙니까? 정말 본인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분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나는 아주 창피한 단어예요. 환경 쪽에서 쓰는 말. 물론 좋죠. 우리가 잘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걸 추구하는 처지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메비우스 고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한테 전달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보냈어요. 박스에 넣어서 윤단 같은 천에 이렇게 싸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방 한 구석에 놓으시고 애들이 커서 집에 놀러 올 때 카네이션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장미 가져와서 저 트로피는 그렇게 대도 없이 그냥 어디 높은 데 놓고 거기다 이렇게 꽃송이 놓고 애들이 카드 보내면 그 옆에 놓고 그런 가족 집 안에 어떤 아름다운 장소로 가족의 어떤 단합을 이루는 상징으로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시 보내줄 게 있는데 주소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지금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메비우스 고리가 아니에요. 메비우스 고리는 그래서 한 번만 꽈야겠는데 한 번 더 꽈가지고 보기에는 메비우스 고리 같은데 근데 받은 사람이 분명히 알 텐데 제가 메비우스라는 뜻을 막 해서 메모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 봐서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든게 괜찮죠? 이게 메비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일부러 용접을 7군데 했어요. 수술해서 꼬맨 자료. 그래서 정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저걸 딱 보면은 그 지나간 20년이 그냥 막 주마등처럼 회상이 되면서 가족의 어떤 정신적인 단합이 이렇게 이런 거가 정말 선물이 아닌가. 여기 홍보물에는 받은 사람이 일생 간직하고 다니는 선물을 준 적이 있나요? 그게 슬로건이 나갔죠.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답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 답, 네. 다 같이 대만으로 여행을 갔어요.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던 상황이라서 제가 안내하면서 다 일정을 짜가지고 이제 열흘을 같이 3대가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 돌아가시고 제가 사진 그때 찍은 거랑 배를 다 뽑아서 제가 손글씨로 다 이렇게 포토 앨범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내드렸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일생 간직하고 다니는 선물이라고요?
나는 중국 사람한테 아까 그 질문을 해봤다는 걸. 아니요. 질문이요? 네. 그 좋은 일 하셨네. 또, 이거보다 못한 날 답이 나오면 이걸 거기다 드리고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뭐 현수막이나 뭐 어디 공지에 나온 거는 읽어보셨죠? 그때 무슨 떠오르는 답이 있으셨던 분 안 계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났나요? 예. 위에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네. 한정은 없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를 눌러야 돼, 빨간 거. 네. 제가 선물을 한 적은 없고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진 몸이 부모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일생 몸에 지고 다니는 환상적인 선물이 그냥 다 각자 나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답을 하셨는데 이 답은 너무 속되고 직접적인 물건이에요.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우정, 또 중고등학생들은 뭐 사랑, 또 뭐 이제 물건이라고 뭐 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지는 목욕탕에 두고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생각 커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와 사한다. 밑에 전에 우리가 구조역에 걸린 동물들 생매장 뭐 기억나시죠? 그때 대개 몇 마리 땅에 묻은지 기억나세요? 돼지가 300만 마리가 넘고요. 소가 10만 마리가 넘고요. 조류까지 다 합치면 이제 뭐 거의 1000만 마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때 여기 산채로 어떻게 묻을 수가 있나?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그 병이 무슨 병인가? 그게 그렇게 전염이 되나? 우리가 육식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구석이 약간 찔려왔어요. 윤리적으로 이런 어떤 모든 대상물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여서 인간으로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광우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채식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육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값싸게 맛있는 고기를 많이 하려니까 또 여러 가지 가축을 키우는 방법이나 뭐 축사라든가 뭐 사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을 거고요. 뭐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지만은 어쨌든 저는 좀 채식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표피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그 많이 죽은 마을에다가 그 지점에다가 유령비를 좀 세우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죽였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럼 뭔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메모리얼이라고 그러죠? 메모리얼. 기념비 같은 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2배 크기로 만들어서 실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뭐 사람들한테 어떤 걸 불러일으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형을 사서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드는 걸 가정해보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걸 구체화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마을에서 그거 좋네요. 우리 마을에 그 기념비 세워주세요. 그런 마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끝나는 거죠. 누가 거기 와서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돼지 1000마리 묻은데 3000마리 묻은데 그러면 누가 거기 와서 정착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유령의 마을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평화라고 해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유령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돼지를 이제 318마리인가
마리인가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우리 몸무게보다 몇 배가 더 무거운 게 있죠. 그런 걸 묻은 겁니다. 땅에다. 뭐 거의 산채로 묻었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최근에 최근에 계획인 뭔가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8분짜리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 보셨어요? 돼지 땅에 묻는 거. 그걸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그 보면 어떻게 될 건가? 볼 필요가 있나? 특히 애들이나 그 노역자들한테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나? 또 동물 사랑하는 그 여성들이, 조그만 여성들이 카메라를 가져가서 그 묻는 걸 찍은 거예요. 뭐 산기슭에서 그냥 뭐 펑펑 울면서 찍은 거예요. 그냥 뭐 통곡을 하면서 찍은 거예요. 돼지가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압사당하고요. 올라갈수록 숨 쉬려고 이렇게 몸을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일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딱 저런 상태. 그리고 이제 뭐 땅 위에서 묻힌 데까지 뭐 몇 미터 이상 돼야 된다는데 뭐 급히 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 흙 묻고 끝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정동에 가서 돼지코 이제 생물을 이제 5개 샀습니다. 그 속불을 이제 속불은 30개 사고요. 그 속불은 이제 삶아서 속에 거 빼서 이제 퇴비에 집어넣고 돼지코는 이제 그 음식 모형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돼지코를 이제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물을 이제 거기서 이제 버렸겠죠. 그런데 돼지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속불은 앞에 식당에 가서 좀 이거 삶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와보니까 속불이 60개가 된 거예요. 그 속불 속에 속불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살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속뼈하고 살덩어리를 저희 집 이제 작업실이 조그만 그 텃밭에 그 퇴비 더미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그 퇴비 속이 완전히 구더기 덩어리가 돼요. 근데 뭐 너무 섬찟해서 내가 무슨 작품하려고 이렇게까지 그러구나. 그걸 어떻게 하면 구더기를 또 무슨 뭐 스프레이를 뿌려서 죽일 수도 없고 너희들도 생명체지. 또 한편 생각하기에 이 경기도, 강원도, 일부 충청도까지 도대체 몇 마디를 묻은 건데 그 땅 속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그 뼈다귀 속에 살 요만큼씩 있는 거 30개 속물을 땅에 파묻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뭐 2001년에 땅 속이 어떻겠나? 그걸 정말 엑스레이로 보면은 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구더기 보길 잘했다. 정말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 그래도 최소한 절감하고 만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 1월 11일 날 그 어느 해 11월 1일 날 눈 오는 밤에 이제 많이 묻었어요, 돼지를. 그 촬영한 날짜가. 그래서 그날 잡아서 그 잠깐 비슷한 시간 맞춰서 이천을 갔어요. 근데 묻은 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마다 다 죽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한 군데 딱 저기서 뭐 경주 첨성대 하면 여기서 찾아가면 되는데 첨성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저기 과수원 옆에 저기 축사 옆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힘들고요. 여기 돼지 많이 죽여서 파묻은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묻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동네 사람 지나가면 농촌에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난해 그 돼지 많이 묻은 데가 어딥니까? 왜요? 그러니까 약간 왜요? 턱을 치어들면서 왜요? 그러니까 경찰사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땅 보러 왔어요. 이게 거기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축사문까지 열어봤는데 축사에 저긴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 데 같은데 돼지가 몇 마리 나를 싹 쳐다보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 흐린 불에 그냥 그 악취가 진동하는데 나는 거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돼지가 한 마리. 근데 몇 마리가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너는 뭐 그런 식의 표정인 것 같아. 그래서 조교들, 우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 현재 조교신데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걸 이제 오시면 하려고. 내가 어딘가에서 거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고 지나가니까. 예,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뭐 근거로 좀 이제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그게 제 작품 이동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 몇 개 가지고 그 옆에 산기슭에 가서 그 동영상 8분 얼마짜리 그 휴대폰으로 그냥 틀어놓고 잠시 이제 무릎 꿇고 있다 왔습니다. 뭐 그랬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돼지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뭐 전체 식패턴이 또 그게 개선된다고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고요. 디자인으로 뭔가 여기에 도전할 수 없을까? 우리가 뭐 자기가 하는 일에서 뭔가 이런 문제, 윤리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볼 수 없을까? 그런 모든 생명체의 어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위로가 될 수 있는 의식이라든가 뭔가 선물을 줄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돼지 이야기라고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작가가 이 문제를 완전히 짚어가지고 그림도 같이 있습니다. 글자가 몇 개 없죠. 이 돼지들은 이게 무덤으로 들어간 게 마지막 외출이었다. 이거로 마지막 그 페이지가 장식이 돼요. 이 돼지는 거기 죽으러 생매장 가는 게 첫 외출이었다. 첫 외출 나가서 생매장 됐다. 인간에 의해서. 그리고 요 보면은 이제 돼지 가지고 지금 계속 요 내용에 대해서 작품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주 정말 최고의 작가로 다음 왜 마지막이죠? 왜 마지막입니다. 지금 딱 1시간 됐는데 얘네들을 이제 22일 날 만납니다. 얘네들이 지금 작년에 4학년 때 지구의 날 가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1월 달에 편지를 전원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이번에 또 오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쓰라고 그런 거예요. 저게 이제 작년에 이제 찍은 건데 저게 이제 작년에 뉴욕 중앙일보에 어떻게 소문이 나서 저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쿠아쿠아 타임이 돼서 질문해라 그랬더니 한 애가 왜 할아버지는 왜 항상 모자 쓰고 다니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질문한 애가 제 손녀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래서 너 내가 너네 집에서 사는데 왜 집에서 안 물어보고 왜 여기서 날 앉혀게 그것도 그렇게 영어를 금방 못하니까 참 얘 봐라. 그리고 나는 머리가 짧아.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몇 번 짧게 깎거든요. 사실 이렇게 날동선이 이러고 다니면은 왜 정과 18번 나오면 바로 들어가는 노인들 있잖아요. 가만히 삼시세끼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멋있게 말 안 하는데 다시 누가 만들어준 말이. 나 머리가 짧아서 그 사람들이 험악하게 보고 또 여기 뭐 이게 무엇보다 비누칠 해가지고 머리를 몇 번 이렇게 금방 깨끗해지고 좋아.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애들이 학부 못하는 데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뉴욕의 어떤 공립 초등학교에 이제 영재반 4학년이었는데 그 학부모회에서 매년 집에 날 올 수 있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갑니까? 영어 잘하는데 좀 가서 자꾸 했는데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쟤네들 제가 이름 다 알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름 부르면서 멍부어도 어딨니? 너 이렇게 컸니? 너는 트리니티지? 내가 네 이름 다 알고 그리고 이제 각자 하나씩 카드를 만들어서 출석 부르면서 이거 나와 하나씩 줄 거.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거 뭐지? 왜 써봤어?
요게 이제 요번에 내일 가서 이제 보여줄 거가 이거 전체가 보여줄 거지? 아니, 이건 달라. 요번에 가서 보여줄 슬라이드 일부가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What that noise in the back. 이거 영어 여기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거 비하인드라고 맞아요? 백이 맞아요? 네? 인더백을 또 빼야 돼? 뭐라고 했어 지금? 인더를 빼야 돼. 이거는 맞는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 어린이 교실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그 제 퍼포먼스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살짝 알려드릴게요. 한 2, 3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 좀 나오시죠? 나를 가리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거기 가서는 이걸 뭐 까만 법에 좀 제대로 할 거예요. 제가 지금 3가지 소리를 낼 테니까요. 그 소리가 어떤 건가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는데 워낙에 이게 예민하고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여기 네 분 여기 와서 좀 서서 들으시게 귀만 대고 눈은 감아야 돼요. 그래서 close your eyes 그러면 돼요? close your eyes. Please close your eyes. Stand here. Thank you. 지금 3가지 소리를 낼게요. 처음 거는 좀 쉬운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립니까? 무슨 소리 같아요? 네. 눈 뜨고 있네, 지금. 뒤돌면 귀가 이렇게 반대가 되지. 눈만 감아주세요. 바깥에도 좀 조금만. 새소리 같죠? 이거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라. 약간 들려요? 들리죠?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지금 툭 부딪힌 건 아니에요. 들립니까? 지금 3가지 소리를 들으셨는데 지금 나중에 2가지 소리 들은 것도 기억나고 있어? 수고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직 처음에 소리하고 나머지 2개는 조금 비슷하죠? 지금 오늘 새벽에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에 가면서 순서 이런 건 다시 할게요. 우선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런 환경 무슨 체험 교실 할 때 많이 파는 거예요. 이거는 새소리 나는 거예요. 이건 아시죠? 이거 많이 팔아요.
실제로 여기 숲에 가서 이렇게 하면 새들이 막 맞잡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게 이 소리예요. 이 소리를 조금 강렬하게 받아들여서 기억해 놨어요. 굉장히 싹 이렇게 난다고. 세 번째 업무는 실톱으로 나무를, 근데 거의 음향은 약간 조정하면은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화면이 착 나와서. 애들이 거기까지는 이제 좀 어색해더라도 어떤 단계에 이르렀죠? 걔들한테. 대학원생 작품인데, 천연염색헌 손수건이 있어요. 천연염색헌. 이게 뭐지? 이게 다, 이건 이제 독일제 염료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색깔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걸 애들한테 하나씩 다 줘요. 여기다가 나무를 주제로 한 시를 제가 6개를 주고 선택을 시켜요. 그리고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Look, deep, deep, deep 세 번만. Look, deep, deep, deep into nature. 이해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대학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죠. 그걸 위에 보면. Look deep, deep, deep into nature. And then you can understand everything. 속을, 나무를, 자연을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괜찮으면은, 너는 뭐든지 이해할 수 있어. 이게 누가 한 얘기인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그 냉혹한 과학자가 이런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시를 애들들이 이제 펜으로 이 손수건에다가 이제 그 애들들 글씨, 귀여운 글씨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는 게 요 워크샵의 그 줄거리입니다. 괜찮은가요? 그래서 뭐 미술관들도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딱 얻었어요. 이 학생한테. 한 30개 이상 얻어가지고 가져가서 네, 요거 영어는 지금 어떻습니까? Sound of Sowing Tree, Sow Tree라고 해요. Sowing Tree라고. ING 붙여도 돼요. 좀 도움만 줄 수 있는 분은 좀 해주세요. 전 영어는 정말 못해요. 그 다음에 Sound of Drawing Tissue Paper 이것도 봐도 됩니까? 고개 끄덕이. 네. 이것도 오기 직전에 지금 찍은 건데. 네. 이걸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뭐, 45분이 있는데,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붙인 말씀이나, 또 경험하신 얘기나, 혹시 또 궁금한 거, 이런 거, 어떤 거든지 해주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흔들어드리고, 그 손수건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 제가 직접 써달라고 그러면 써드립니다. 네. 우선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거? 시간 주세요. 티셔츠. 손수건으로 하겠습니다. 커피로 만든 거? 손수건이요? 손수건? 예.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아까 아인슈타인 누가 원하면 이따 써. 네, 뭐 얘기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황성주라고 합니다. 네.
되게 강연 감사드리고요. 좀 저는 질문 하나랑 고민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질문은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이나 환경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셨는지 그걸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도 연구실에서 제가 처음 1년 반쯤 됐는데 처음 봤을 때 종이컵을 먼저 선배들이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서 머그잔을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사람이 적을 때는 제가 그냥 설거지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제가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은 못 드리는데요. 비슷한 예를 들어서 답을 할 수 있겠고요. 먼저 그 답변을 하면은, 저는 이제 광고 산업 쪽에서 일을 했어요. 보통 대학의 산업미술학과가 그런 그 대량 생산 그 산업의 한 기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도 일이 많이 나오고, 졸업생들도 취업이 별로 많이 되고, 그런 제품을 만들고, 프로모션하고, 광고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리고 또 이익이 나오면 또 연구비 투자해서 신제품 개발하고 뭐 이게 이제 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쭉 해왔어요. 젊었을 때 뭐 그 소문도 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91년도에 설악산에서 그 제17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어요. 그 잼버리 대회는 청소년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4년마다 거의 올림픽 행사 규모 정도로 열려요. 그것도 그 야시에서. 그래서 그 행사 엠블렘 포스터 이런 관련물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국민대학에 있으면서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포스터를 여러 장도 인수해가서 현장에서 사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그 유년대 리더로 미야시다라는 대학생을 만났는데 그 제가 만든 포스터를 굉장히 자기 일본에서 이렇게 받아보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자기가 리디자인한 거를 사진 찍은 거를 인화지를 지갑 속에 넣고 있다가 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당신이 디자인한 거냐 그러면서 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좀 환경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답변해주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런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그 일이 없었으면은 지금 뭐 아마 계속 그런 그 대량 생산의 앞장은 안 쓸 거예요. 그렇다고 미친 거죠. 그랬고 그다음에 컵이요. 저는 이제 음식 쓰레기 안 남기는 거로 이제 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음식 쓰레기 남기는 걸 제일 죄악시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뭐 그때 이제 물 먹고 그러지만 저는 어때서 3끼 밥을 먹는데 음식 쓰레기 안 남기는 거를 음식 쓰레기란 말 자체도 사실은 음식에 쓰레기라는 말 붙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쌀 한 톨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만약 안 먹는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음 세대한테 내가 왜 쌀 한 톨을 지금 안 먹고 여기다 남기고 버리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 부분에서 아무 의식이 없다? 보통 뭐 저도 이제 남기니까 그걸 먹느라고 먹는데 이제 남기죠. 그럼 여기 반토막짜리가 여기 구덩이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다 보면 그게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 한 톨은 100톨이나 10,000톨이나 100가마나 뭐 다 그게 생명으로 자라서 뭐 탄소 동화작용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영양분이 돼서 이렇게 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와서 에너지를 가스를 들여서 조리를 해서 내 식탁까지 나한테 왔는데 그 위대한 여정으로 공연을 일으키면서 나한테 왔는데 안 먹고 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이 있어가지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한식은 나트륨이 많으니까 한식 국물은 다 소금 국물이에요. 그거 싱겁게 나오는 게 봤습니까? 그럼 옆 가게하고 경쟁이 안 돼요. 신기하고 음식이 어느 정도 짜야 그 맛까지 나는 거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음식 견디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전라도 갈 기회만 보는 거예요. 그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혼자 갈 때는 거의 반찬 안 시켜요. 혼자 갈 때는 김치찌개 시킬 때는 김치찌개 양을 한 3분의 반만 주세요. 그리고 김치찌개 나오는데 김치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김치찌개 반 그릇에 있는 영분하고 내 밥하고 먹어도 짜요. 영분 받아서 줍니다. 그렇게 주문해요. 그럼 가게 주인들이 좋아하죠. 음식 반찬을 물리는 건 약간 싫어하는데 주방장은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저건 근데 이제 혼자 그럴 땐 그런데 여럿이 가서 음식이 쫙 나왔는데 특히 뭐 교수님하고 같이 갔다. 그리고 회식하는데 음식들이 다 나왔다. 교수님 이거 아무래도 음식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옆에 친구도 야 뭐 나왔는데 너 왜 유난스럽게 그러니? 뭐 나오는 건데 뭐 되게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세계에 나가니까 조금 낯선 사람하고 같이 식당을 먹게 하더라도 이게 음식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좌중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제 또래로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뭐 약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고 쳐다보는데 저는 그 문제는 양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뭐 그 보관 때문에 뭐 사는 겁니까? 그 사람 기분 맞춰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다음 세대가 나의 그 관심 대상인데 그러면은 일단 냉기면은 제가 가져갈게요. 완전 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막 그쪽에서 막 비서 돌리는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그러죠. 그래 뭐 우리가 왔으니까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뭐 더 많이 주고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럼 뭐 남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드세요. 그러지. 그러면 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제는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거기서 좀 투쟁을 해요. 그 음식에서는 다른 것도 다 좀 그래야 되지만 음식에서만 뭐 밀양에 가서 뭐 고압성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지만 우리가 매번 세 끼 먹으면서 그런 투지를 살려야 돼요. 정말 윤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서 굶어 죽는다는데 나는 여기서 음식을 농약 써서 그 어렵게 농부들이 해서 유통해서 기름 없애면서 와서 어디 또 가락동시장에서 또 내용반 되는 데서 에너지를 쓰고 해서 가스를 조리해서 버려서 오염을 시킨다. 도대체 뭐 그거 어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음식 쓰레기. 다른 거는 좀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 끼 도전하자. 하루에 2끼 드세요. 그럼 세 끼 먹자. 세 끼 먹을 때 한번 뭐 노트 하나 만들어주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뭡니까? 그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쌀한 톤은 정말 경이로운 거 아니에요. 화성에서 쌀이 납니까? 달에서 쌀이 나요. 근데 한 톤을 우리가 버린다는 건 저도 일해놓고 이때 저녁에 가서 이제 몇 털이 붙어 있는 걸 너도 조건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완전히 걷겠죠. 이 코 내가 뭐 드렸어요? 그 질문에는 이게 맞겠네. 일회용 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일회용 컵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 주세요. 이걸로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 조심해요. 네, 또. 네. 순서대로 보세요. 여기,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한종태라고 합니다. 쓰기가 어떡하면. 아직 학년이 낮아서 강연 되게 잘 들었는데요. 그 디자인 하시는 그러니까 그 평생 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업을 이제 환경을 보존하시는데 그 몰두를 하신다고 이제 보이는데
이 환경을 보존하시는 것 자체가 목표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 환경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지 않아요?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도 맑은 공기하고 흙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지난 얼마 전에 그린피스하고 후쿠시마에 갔다 왔거든요.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3주년을 맞이해서 후쿠시마에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누구도 개선을 할 수가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 핵발전소 사고라는 게 일단 그 방사능 분열이 시작하면은 그걸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100만 년 이상. 근데 그린피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 자기네 전문가들이니까 이제 자기네가 이슈를 삼은 거예요. 자기네가 얘기하면 세상이 그린피스니까 그린피스가 또 후쿠시마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내가 후쿠시마에서 게스트로 거기 참여하는 거에 대한 요청이 왔어요. 이 6개 나라에서 게스트를 한 명씩 하는데 한국에서 가시겠냐. 근데 제 또래가 그런데 참여 안 하죠, 보통 50대 내외에서. 제 나이 또래는 이제 그런 데서. 근데 나는 거기 가고 싶었어요. 가서 뭔가 Making as Life, 그 일본의 예술가들이 Making as Life, 그래서 삶 속에서 뭔가 창조하고 뭔가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후쿠시마 사람들한테 삶의 용기를 찾아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운동을 해요. 일본의 디자인 예술가들. Making as Life. 그래서 그러면 뭐 그립스가 가자니까 가자. 그리고 이제 핵 방사능 측정 전문가들이거든. 20년 이상 이렇게 재는 것만 하는 사람. 독일 사람 하나, 미국 사람 하나. 그리고 저희는 계기를 2개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는 누수치, 하나는 이제 경부.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허용치수보다 많으면은 그 이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발을 뒤로 빼야 돼. 발을 뒤로 빼고 다시 이렇게. 삐컴도 다시 빼야 돼. 그리고 이제 전문가한테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삐끗을 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와서는 신발 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바탕을 쬐고 닦아야 돼. 근데 뭐 신발 바닥에 묻었던 방사능이 목욕탕에서 닦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방사능들이 내일은 끝났다 그러고 자연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종류마다 조금 다 달라요. 지속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5명의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전 시장, 그다음에 농장 하던 사람들, 새아이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증언을 듣는 거예요. 저희가. 그린피스는 옆에 있고 게스트들이 듣는 거예요. 저도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뭐 꽤 자료를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 정확히 뭐 몇 데크랩이 어쩌고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 이거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분명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야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5명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면 어떡하나.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 인류 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몇 마디만 전하면, 일본은 내비게이션이 없는 배다. 항해 중인데 내비게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방향이 없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크라임 보죠. 범죄는 계속됩니다. 범죄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새아이의 어머니는 나는 우리 애를 지키고 싶다. 새아이의 어머니는 정부가 하는 거를 다 믿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노트가 있어요.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긁어낸 데는 조금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거든요. 방사능을 유기잼 틀리고 유기잼 틀리고 유기잼 틀려요. 이런
그 어린이 놀이터 가서 우리가 잤거든요.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에 지붕이 이렇게 빗물이 모이는 데 있어요. 물 떨어지는 데. 거기서는 삑 소리가 나요. 애들이 못 놀잖아요. 근데 그 새어머니 얘기가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못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심각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애들이 밖에 나가면 못 논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막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우리 애들한테 밖에 나가 못 놀게 하는 걸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내가 질문할 차이가 됐어요. 내가 무슨 질문을 못하? 아이고 안 됐어요 그래? 근데 부끄럽다고 했어요. 근데 너네 앞 세대로 나는 부끄럽다. 아무 할 얘기가 없다. 나는 앞으로 남은 내 여생을 뭔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디자인을 내가 뭐 어디 가서 여기 들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나머지 여생에서 뭘 하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날들한테 밤에 밖에 나가서 밤에 못 나가죠. 더 못 나가죠. 그 해와 달과 별을 못 보는 거예요. 텍사스에다 해와 달과 별을 그려서 3장을 보내줬어요. 새 아이.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연락이 그린피스 통해서 왔어요. 어머니한테서. 내 목적이 뭐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질문에 지금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이게 답이겠지. 아무 목적. 그냥 어떤 미션이라고 보고 싶어요. 미션, 임무. 내 자기에서 뭐 이거 살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무난히 수 있겠어요. 이게 맨 안에 표시만 꺼내놨더니 우리나라에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 다음에 고리가 아닌 게 사고는 이렇게 수리로 나고 있거든요. 오늘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사고가 안전을 훌시고 오니까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사고가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사고가 안 난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 기술은 아직 터무니도 없잖아요.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핵발전소 마당에 이렇게 수조에 다 담궈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38만 드럼 숫자. 후쿠시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에 38만 드럼의 폐기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 없이. 그 어딘가 또 수용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담궈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에너지 체계에서는 계속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공급의 수요를 맞추는 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야 경제가 성장합니다. GNP 뭐 성장률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국이 뭐 4.5% 늘어난다, 뭐 하향 조정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에너지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내려가면은 정치적으로 불안해지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인사동에서 길거리에서도 퍼포먼스 하는데 독일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기네는 2021년도에 다 끊는다 이거예요. 언제나 그러지. 그럼 제가 뭐 이런 걸 먹은 걸 보고 있으니까 대안이 뭐냐요? 이건 뭐 알터네티브인가 무슨 대안이 없어요. 너 글쎄요, 뭐 이제 전문적인 것 같지만은 뭐 전기 많이 필요하면 당장 화력발전소 지금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건 더 심한 거예요. 핵발전소 지어야 되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태양광으로 저희 작업실은 지금 태양광 올려서 제 작업실에서 쓰는 건 전기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전기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발전합니다. 그냥 다 안 씁니다. 제가 배터리를 축적해서 제가 독립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싶었는데 못했죠.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요? 이거 그냥 뭐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한복 중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 뭘 배우지? 왜 뭘 배우지? 이 별 위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거 20이었어. 자, 그래서 받은 사람의 일생에 진입을 하는 환상적인 선물이. 네, 그거. 아까 다음에 지금 다시 해주시죠. 그거 답을 구했다고? 내가 또 정답을 해라고? 제 생각도 있는데 말씀하세요. 제 생각은 강의로 위로 모아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 지속 가능한 환경. 네,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두리뭉실한 답인데 정답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아까 여기서 누가 질문한다고. 네. 네, 하얀 분, 빨간 분 순서로. 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데 굳이 한양대가 원자력공학과가 좀 유명한 한양대가 와서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왜 유명해요? 원자력공학과요? 그렇진 않은데 같은 학기입니다. 그러면 좀 내 질문에 좀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저는 그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한양대가 원자력 그렇습니까? 예. 그분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 요새 뭐 톡쇼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가끔 그런 부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파트너는 어떤 사람을 하고 싶으냐 저한테 요청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최 측에서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는데. 저는 요새 정말 원자력에 대해서 해박한 분이 있으면은 제 파트너를 해달라고 해요. 저는 그분하고 토론하면 제가 안 되죠. 토론이 안 되죠.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분한테 설득을 받고 싶어요. 그래도 이게 대안이고, 그래도 이게 안전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좀 절실하게 좀, 그걸 위로받고 싶어요. 네. 근데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한양대학 원자력학과가 이제 명문의 유명한 전공이라면, 그 우수한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우수한 분의 그 상상력과 그런 정신이라면은, 원자력에 대해서 진짜, 일본의 고이데 히로아키 교수라고 교도대학 원자력 실험실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라는 말에 야 정말 이거 우리가 인류가 희망을 잡았다.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뭐 얼마나 아파트 지하실에서 뭐 전 도시의 에너지를 다 낸다. 뭐 이런 소문이 나왔다고. 일본에 처음에. 그래서 핵물리학을 공부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건 아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반핵운동을 해온 사람이 있어요. 진급이 안 돼서 지금도 조교예요. 그분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분 책이 어떻게 있는 거니? 도쿄대학 원자력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이제 밖에 나오잖아요. 그럼 나올 때 이렇게 계기에 갖다 몸을 대서 어느 정도 이상 빈목이 됐으면 밖에 못 나오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그 기준치가 있답니다. 근데 후쿠시마 근처가 아니고 그 도쿄 서쪽으로 이 회랑에 이게 큰 스팟으로 그게 오염 지역이 많이 있어요. 핫스팟하고 이렇게 들어보시죠. 그게 많이 그 방출되는 방사능이 모이는데 뭐 여러 가지 비중인해서 근데 그 동쪽으로 하면 그 서쪽으로도 그게 이렇게 얼룩소 있잖아요. 얼룩소 같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방사능 오염지대가 있어요. 근데 그 오염 도수가 교도대학 실험실에 피폭 한계량을 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거를 와서 강연하는 걸 저희가 대학원 선생님가 다 가서 들었어요. 그런 건 어디냐고. 아니, 그 한계보다 많은데 왜 거기서 사람들이 살느냐. 근데 일본 정부에서 허용 지수를 올린 거예요. 실험실 피폭 한계보다. 말이 됩니까? 옛날에 워낙에 그걸 미리 낮게 잡아놨다고 또 볼 수 있죠. 그렇죠? 집 질 때 왜 정말 뭐 지진 매대도 견디게 튼튼하게 짓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말이 안 나요. 그런데도 심해서 이주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주시킨 사람인데 후쿠시마 근처가 아닌데 그 양반의 얘기예요.
나는 그 양반 얘기 들으면서 저 양반이 투쟁을 계속하다가 계속 극단적으로 자꾸 자기 주장을 확대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얘기가 다 진실이 아니었으면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진실인 건 어떡합니까? 일본 사람들이니까 뭐 광산에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네, 우리가 반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과소비 불필요한 물건 많이 만들고 이러다 전기 많이 피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못된 코스로 들어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쿠시마 갔다 올 때 그린피스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후쿠시마 시장이라면은 어떻게 했어? 후쿠시마 시민의 일부는 피난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20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벨지움하고 독일에서 온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린피스니까 어떤 절대 기준에 의해서 그거 안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로 듣고 싶은데 만약에 진짜 피난을 보내야 될 그런 정도의 어떤 수치라면은 원자력의 어느 또 그 전문가가 정말 몇 베크렐 이상은 안 된다. 바로 그런 논문이 나왔나? 자꾸 올리고 화염치수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도쿄 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좀 인구 밀도 없는 데에서 좀 세내고 와서 좀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문을 열어줘야 되나요? 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일본 사람 친한 사람도 있어요. 세계제보리장에서 만난 미야시다시. 그런 사람들 가족이 그냥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온다고. 지금 도쿄는 이사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한국물을 먹어요. 한국 길목. 그때 이제 26일날 옵니다. 강연. 그래서 지금 여기 혹시 원자력 공학과에서 계신 분 모르겠는데 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안 만나게 해줘요. 아니, 안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얼마나 설득이 좋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믿으니까. 그래서 경주 방패장 있잖아요. 경주에다 땅속에 왜 거기 지금 5월달 7명 이상이면 견학이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신청하려고 하죠. 그래서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요. 좀 홍가대기라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다큐멘터리 몇 편 좀 보실래요? 우선 The Battle of 체르노빌의 전투. 소련 공산당 정부에서 홍보 기구에서 국가에서 찍은 필름을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고르바초프가 자기도 복을 못 받았다. KGB 시켜서 이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게 Into Eternity라고 있어요. 핀란드의 방패장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고준위 폐기물자 연료봉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집어넣는 지하동굴을 만드는데 앞으로 300년 후에 그 문을 닫는답니다. 영원히. 그래서 Into Eternity예요. 그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필름의 구성은 300년 후에 문을 닫는데 어떡하지? 여기다가 간판을 써붙이나? 그럼 5만 년 후에 그 간판이 그냥 있나요? 10만 년 후에 우리 후손이 위험하니까 가게 오지 마세요. 그런 글자를 알까? 오히려 전능한 우리의 후손으로 이렇게 역진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그 과학자들의 대화만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과학자들. 핵물리학, 핵이고 전문가. 그 사람들이 얘기로 구성한 거예요. 감독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한양대 선생님은 그거 보면은, 야, 이게 다 뭐냐? 그러고 수칙으로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학원생들, 대학원 첫 시간에 여기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우리 대학원 신입생들입니다. 5명. 그러면
디자인 전공. 근데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패트릭 무어라고 원자력 홍보대사가 있어요. 그린피스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공계 쪽은 그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그린피스 설립자가 나머지는 다 인문 쪽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뜻이 안 맞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자력 홍보대사 에너지 스트라티지, 에너지 뭐 그런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수정해서 뭐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 대단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봐도 좋아요. 원자력밖에 없지 않나 현실로는. 그걸 설득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독일의 국영방송에서 만든 후쿠시마 라이 그거 보십시오. 그거 4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이대 히로아키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다 고이대 히로아키 검색하시면은 사문하고 나서 뭐 굉장히 그분 보면은 정말 저보다 한 몇 살 아래 분인데 네. 그 다음에 시간이 15분 남았죠. 여기 여기 질문한 사람 누구였지? 뭐일까요? 제주도에 제도리 풀어준 기념으로 만든 자유를 찾은 제도리. 이거 배치도 하나 붙여놨는데. 저는 화학공학과 학생인데요. 화학공학과 학생으로서 사실 아까 디자인으로 세상을 이렇게 도전해보자 문제 그런 게 좀 많이 그러니까 저도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문제 공학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공학으로 도전해보려면 과연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가장 필요한 문제점가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문제점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대충 그런 감이 오겠지만 너무 큰 문제라 이건 내가 해서 될까? 뭐 수식으로 생겼겠죠. 내가 김치찌개 김치물이었다고 뭐 음식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안 나왔고 하수도가 깨끗해지나 그런 거.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모두가 그래도 나 하나라도 김치찌개를 위해서 좀 음식 찌꺼기를 국물을 조금 하수도로 보내야지. 그리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고 고혈압이 되면 고혈압은 일생 먹어야 된대요. 일생 먹기로 각오했어요. 못 먹는 조건이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생각한 거는 잠깐 그냥 아까 그 다음 세대가 물어본다면 생각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 할 수 없었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저 포스터 만들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좌절감이 들 때마다 바로 내가 뭘 행동으로 옮겨요. 제가 옛날에 골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우선 차를 없애니까 이제 그 90년대 초에 이제 차부터 없애고 디클러레이션, 에너지 독립선언을 혼자 했어요. 마음속으로. 에너지 독립선언.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걸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극적인 조치도 있었어요. 시키더라고요. 잘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바로 행동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런 기술적인 거는 그런 정신이 투철하면은 그 다음 문제. 솔루션. 필로소피가 먼저 나왔어요. 필로소피가 정말 이 우주를
압도할 만한 내 신념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내일 사라지더라도 또 그런 신념이 있으면 인류가 지금 이렇게 왔지만 이 거대한 어떤 그 덩어리가 추진력을 얻으면 그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비탈에서 큰 돌이 굴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잖아요. 멈출 수 있다.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꼭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이거는 포기하면 내 자존심을 놓는 건데, 자존심 놓으면 측면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포기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미래를 포기하는 건데, 미래는 현재가 계속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애가 있는데, 내가 내 후손을, 내가 환경을 포기하면 내 후손을 포기하는 건데, 역으로 후손, 미래가 없어지면 현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거는 무조건이거든, 무조건. 없는 거죠, 내가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조금 케미칼 협회에서 나온 광고 그런 것도 제가 주면서 외국에서 나와요. 케미칼 협회에서 많이 나와요. 케미칼이 더 환경적이다 이런 주장이 많아요. 듀라빌리티, 내구성이고 보존성이고 유기농이 좋다고 또 계속 빨리 소모하고 또 거기 나름대로 또 뭐가 에너지가 들어가고 뭐보다 화학으로 만들어서 더 플라스틱이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론 더 튼튼하게 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 과정에서 봐야지. 이 전체에서 LCA라고 산업공학하고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전체 어떤 삶에서 어떠냐지, 여기에서 플라스틱이니까 더 환경이 좋고, 유기농이니까 더 좋고, 관점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에서 어떠냐? 전체에서 어떻게 더 우리에게 좋은 거냐? 우리 후손에게, 인간에게, 모든 자연에게, 사물에게 좋냐? 혹시 일시적으로 환경에 안 좋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일부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누가 어떻다고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환경 문제가 나오면은 정말 진지하게 너그럽게 그 사안을 봐요. 정말 진지하게. 지금 남해안에서 아이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신호냐? 분명히 신호 아닙니까? 거기에 해가 그렇게 급속하게 기울어진다는 거 잠깐 얘기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배하면서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우리가 딴 데 신경 쓰고 있잖아요. 경제, 통일도 중요하고 너무 쌍스러운 거에 초점을 맞추는 일자는 정말 필요한 거지만 내가 생각해 그럴까요? 여기서 주최측에서 준비한 국제책입니다. 네, 그럼 강연 5분 남았어요. 신청 전부터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받은 사람이 일생 몸을 지니고 다니는 환상적인 선물이 뭔지 교수님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되게 자중해서 자료 나왔는데 문자적 공학과도 있는 대학에서 답이 이게 물건이거든요. 물질이에요. 만져지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뉴욕에 무역회관 2대 찌르게 붙여서 무너지던 전에 제가 뉴욕에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광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광고. 근데 그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1호판에 광고가 실렸는데 어떤 광고가 실렸는지
영어로 나오는 것, 영어로 요한 명함 2장만한 크기에 활자로만 된 광고가 실렸는데 저게 실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광고주를 딱 봤더니 아메리칸 레드 크로스 헌혈과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도남동에 가서 헌혈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증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장이식 수술한 그 고등학교 동창 거기다가 줬죠. 헌혈. 그래서 보통 이제 하면 뭐 장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결혼하셨어요? 조금 남았네. 대신 빨간 머리 공부는 아까 안 했는데 흰 거 하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네, 화학공학과 학생인데요. 최근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개장했잖아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요? 네, 근데 뭐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분께서 디자인한 거라고 들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좀 자연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많이 돼야 좀 그런 좀 요즘에 보면 좀 각박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유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가 그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도시 안에 그런 자연을 좀 보고 좀 여유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공원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좋은 질문이에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개장하기 전까지 보통 뭐 신문에 나는 기사 뭐 약간 그 거부 반응 이런 기사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뭐 저는 괴물을 거기다 심나. 건축가들은 이제 자기의 위대한 어떤 그 실적을 어딘가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건축가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지금 제 작업실이 우동에 있는데 단독 주택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퇴임하고 그 집을 싹 밀어버리고 그럼 이 46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지표모는 그냥 등산객들의 만남의 광장, 공공장소, 제 물론 소유권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뭐 지금 몇인데 아직 여기 계세요? 안 올라가고 뭐 그러고 차 한잔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러려고 해머 하나 가지고 헐기 시작하다가 뭐 담장 헐고 뭐 천장 뜯어내고 뭐 벽 일부 부숴냈는데도 뭐 건축물 폐기물이 몇트로 개 나옵니다. 중지했습니다. 담장 헐고 마당은 세멘트 빼고 흙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어느 공간은 잡초들의 영지로 비워놨습니다. 개똥수 같은 거 좀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자라고 날라오는 식으로 지가 자라고 어느 일부는 그 어느 일부는 이제 와사비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은 사람에 나오는 무슨 뭐 장미 또 거창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무릎팍 이상 크는 건 가우치가 안 심고 담장을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제가 보이고 제가 흙을 이렇게 놔두고 그 사람들이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비슷한 이성이 근데 그 할머니 가을에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장이 있으면은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 줄 모르는데 담장이 없으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까지 다 계산을 하지 못하고 담장이 있는 게 필요 없겠다. 담장이 없으면 누가 듣고 들어와서 뭘 가져가면 어떡하나. 처음에 그런 걱정을 했어요. 나한테 가져갈 게 뭐 있지?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좀 있어요. 그거 없어지고 몇 개의 내 작품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근데 지금 하고 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도마도 노콜람을 항상 심어요. 그 도마도 노콜람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포카폰타스 가사에 이 단풍나무를 지금 자르면 이 단풍나무가 얼마나 클지 네가 아냐. 그럼 이게 우거질 때 늑대의 울음소리를 너는 못 듣지 않냐. 그 포카폰타스의 노래 가사에 그게 있습니다. 그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실감이 돼요. 그래서 그냥 어제도 제가 그 친구들 몇이 한 5명 이내면은 그 단체로 제가 손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미니 어떤 소통의 광장 해서 이야기 나누고 저녁도 같이 먹고 술을 안 먹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 플라자는 거대한 건축물들은 약간 정치적인 목적에서 많이 됩니다. 독재자일수록 거대한 거죠. 그런 거대한 건축물에는 또 엄청난 돈이 많다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념비적인 거를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이점도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안 따지니까.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관광객이 밀려올 수도 있고. 되게 쌍스러운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많이 받고,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생각. 나는 꼭 뭐, 한국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결정권자라면 그런 공부를 안 해요. 그렇다고 지금 가서 거기다 폭탄을 던지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우리 애를 낳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약간 관계가 돼 있어요. 5월 5일날 행사에 그거 지금 보여드리지? 안 되지. 5월 5일날 무슨 또 신고를 하나 해줬어요. 그 마당에 가서 어린이들한테 뭘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아마 잠시 쉬어요.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떨까요?